그 다음에 가로 2번에는 재무정보의 공급인데 공급 규제의 필요성인데 거긴 뭐라 했냐면 회계는 비교의 학문이라고 했어요. 즉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이렇게 뭐 테슬라 누가 더 우수한가 이런 거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면 결론은 뭐예요? 장부 작성 방법이 통일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장부 작성하는 그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23페이지 제일 하단 뭐라 불러요? 회계 원칙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그래서 영어로 쓰면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24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뭐라 불러? 걔를 갭이라고 부른다. GAAP죠. 갭이라고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갭으로 우리는 뭘 쓴다? KIFRS를 사용한다. 그죠? 이렇게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그걸로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이렇게. 그다음 그거 말고 뭐도 있냐? 일반회계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상장회사가 아닌 비상장회사가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산회계 시험이다. 그런 데는 일반회계 기준을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계원리 같은 경우에는 뭐냐? 공통이에요. 공통. 쉽게 말하면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24페이지 제일 밑에 가보세요. IFRS의 특징이 있다고 했죠.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고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단원의 1순위는 뭐라고 했어요? 질적 특성. 근데 너무 많이 우려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정 배웠죠. 그 다음에 구성 요소 배웠죠. 그런 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IFRS 특징 같은 경우는 언제 나와야겠어요? 2011년도, 2012년도 이런 무렵에 나오는 거고 지금 이런 걸 내면 좀 너무 좀 생뚱맞죠.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도 기본은 알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측정에서 공정가치 측정을 대폭 허용한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공정가치 회계라고 부른다. 이런 뜻이고 자 오른쪽 두 번째가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보고 기업을 또 배울 거예요. 그때 연결 재무제표가 등장을 합니다. 자, 세 번째가 규칙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이죠. 원칙은 뭐 이론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타당한 방법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전문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규칙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규칙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면 질의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 금융감독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 너희가 좀 이상하지만 그냥 그대로 해. 말아 이렇게 뭔가 지침을 내려주죠. 그럼 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판단을 내리고 내가 원칙적 이론적인 거를 다 보고서 우리 회사에 제일 맞는 거를 내가 선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나와 있죠. 개념체계. 그래서 제가 헌법하고 개념체계를 비교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예요? 개념체계하고 기준하고 서로 충돌한다. 그럼 뭐가 우선해요? 기준이 우선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26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상단에 보시면 세 번째 줄이 시험 문제라고 했죠. 개념체계는 회계 기준이 아니다. 그게 시험 문제예요. 개념체계는 회계 기준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예요. 틀렸습니다. 개념체계는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냐면 개념체계는 추상적인 거고 그 다음에 기준은 실무적인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그럼 다 동의해요. 하지만 그 좋은 나라가 무엇인가? 그죠? 우리 CCTV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한강에 거기 왜 없는지 저도 그거 몰랐습니다.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근데 그게 없더라. 알고 봤더니 너무 이제 개인의 사생활을 뭐 침해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 설치하지 말자 뭐 했나 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개념체계는 기준이 아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입니다. 이 개념체계 어떠한 내용도 기준이나 요구사항이 우선한다, 우선하지 않는다, 우선하지 않는다. 우선한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건너가서 어디를 잘 보셔야 되냐면 31쪽을 가보세요. 31쪽. 31쪽 보시면 4절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고 워낙 중요하니까 여기다 좀 다시 한번 또 적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뭐가 있어요? 근본적 질적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얘는 목적 적합성이 있고 표현 충실성이 있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목적 적합성은 세술대 그거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뭐가 있죠? 예측가치, 확인가치, 그리고 중요성. 표현 충실성도 세 가지죠.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다.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그리고 오류 없는
서술이 돼야 된다. 그렇죠? 오류 없는 서술이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색깔을 좀 달리해서 이게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죠? 보강적 질적 특성. 네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그다음에 이해 가능성. 다 외우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자, 우리 이제 32쪽 가 보세요. 32쪽 첫 번째 문장에서 제일 위에 그게 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보시면 재무 정보가 유용하게 해서 뭐라고 했어요? 목적 적합해야지 동그라미 1번. 그다음 나타내는 말을 충실하게 표현해야죠. 동그라미 2번. 그게 근본적 질적 특성이고. 그다음에 제일 위에입니다. 32쪽 제일 위에 가보세요. 32쪽에 제일 위에 보시면 그다음 뭐라 써놨어요? 재무 정보가 비교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며 적시성 그러니까 이해 가능하고 보강되죠. 그게 바로 뭘 얘기한다? 보강적 질적 특성을 얘기한다. 근본적인 거, 보강적인. 그래서 이게 위에 게 주된 거고 밑에 게 부수적인 거다 이런 뜻이고 여기 공부의 핵심은 뭐냐? 어떤 문장을 하나 딱 주면 그 문장이 이 중에 어디인지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가끔 선생님 이 문장 어디 틀렸으면 어디 틀린 게 아니고 그 문장이 만약에 얘를 설명해요. 다음 중 근본적 질적 특성이 아닌 것은 그래서 얘를 주고 얘를 이제 준 거예요. 그럼 답이 얘거든요. 그럼 자꾸 물어보는 선생님 이 문장 어디가 틀린 게 아니고 구분이 얘는 보강적 질적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 공부의 핵심이 이 문장을 읽고 얘가 이 어기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잘 찾아내야겠다. 자, 그래서 32쪽 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를 봐 목적 적합성 봐보세요. 자, 재무정보 이용자들 의사결정에 차이가 난다. 그럼 얘는 뭐예요? 목적 적합성이죠. 그다음 뭐가 나오냐 막 예측 가치 네 번째 줄 확인 가치가 나오죠. 그럼 다 이게 뭐예요?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